안녕 여러분, 비니입니다. 오랜만에 이 흰 배경이 나왔죠 여러분. 제가 뭔가 말을 장황하게 할 때 항상 앉는 이 자리. 네,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거의 초반부에 올렸었던 제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고 성공을 했는지를 너무 옛날 영상이다 보니까 퀄리티도 안 좋고 또 못 찾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저한테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다시 만들어야지 했는데 미루다가 드디어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더 찍고 싶은 컨텐츠는 어떻게 제가 다이어트를 했는지 보다는 저는 이미 그러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실패를 겪고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의 그러니까 마인드가 탄탄한 제가 됐잖아요.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힘듦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추천하는 방식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으나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무래도 머리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나? 그러길 원하나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는지가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선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정말 요요 없이 저처럼 이렇게 이 몸무게를 3, 4년 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패드를 들고 이렇게 조금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저는 굉장히 뚱뚱한 체형은 아니었어요. 한 번도 그냥 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저의 몸을 제외하고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었던 그냥 약간 통통한 귀요미? 네, 이게 또 통통하다는 기준도 사실 제가 볼 때는 통통해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안 통통할 수도 있고 그 미의 기준이나 그 보는 관점은 누구나 다르기 때문에 뭐라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건 지금보다 10kg가 더 나갔던 상태였고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말라본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다시피 하체에 늘 부종이 많고 지방도 많이 끼는 체형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체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서 왜냐면 다리라도 좀 길고 모양이 예쁘면 좀 하체에 살이 많이 붙어도 그게 예뻐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리도 상체에 비해 좀 짧고 오다리기도 하고 그때는 지금보다 자세도 안 좋아서 그런지 오다리도 더 심했고 저는 승마살이랑 무릎이랑 발목에 살이 많이 찌는 체형이어서 같은 몸무게인 애들에 비해 하체가 더 못나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진짜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전까진 스키니를 입지 않았습니다. 입어도 반드시 그 승마살을 가리는 라인의 긴 후드티나 긴 맨투맨, 긴 니트를 동반해야만 입었었어요. 그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있었는데 늘 그래서 살을 빼고 싶어 했죠. 좀 제일 예쁠 나이에 좀 입고 싶은 옷도 마음껏 입으면서 왜냐면 제가 막 입고 싶은 옷을 맨날 못 입으니까 컴플렉스가 심하니까 입으라면은 입을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입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맨날 가리기만 급급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엄마는 좀 안타까워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저도 입시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살을 정말 빼야겠다 싶은 순간이 1차 이제 찾아왔죠. 그래서 진짜 내가 대학에 붙으려면은 좀 살을 빼긴 해야겠구나 해서 그때 처음으로 조금 성공을 했던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55kg 정도 나갔었는데 56kg 정도에서 51kg까지 감량을 성공을 합니다. 그때는 사실 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연기학원을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약간 여자들이 다 살을 빼고 있었고
그래서 같이 항상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같이 도시락 먹고 수업 듣고. 근데 수업도 예를 들면 뭐 6시 수업 시작이면 5시 반에 모여서 거울이 막 뿌얘질 때까지 막 버피하고 다 같이 운동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도 좀 제가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을 때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도 모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모양이 예쁘게 살을 뺐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마구잡이로 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친구들 만나고 뭐 맛있는 거 맨날 먹으러 다니고, 정말 먹는 걸 전 좋아해요. 빵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 훨씬 많이 먹었죠. 훨씬 많이 먹으니까 지금보다 위도 더 컸겠죠. 그래서 더 많이 먹고, 맨날 공연 연습이 7시면 6시에 항상 짜장면 시켜 먹고 간짜장을 시켜 먹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학교 앞에 맛있는 간짜장집이 있어서 카페에서, 그때는 아메리카노도 못 마실 때라 뭐 음료수, 막 딸기 라떼 이런 거에 쿠키 이런 거를 항상 간식으로 달고 살고 그랬던 때가 있었죠. 그러면서 또 점차 이제 차곡차곡 지방을 쌓아왔죠. 그러면서 다시 56kg, 57kg까지 오르게 됩니다. 참고로 제 키는 160, 그때는 162, 3 정도 나왔던 상태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공연 후기나 이런 다 같이 찍는 사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봤는데 제가 얼굴이 너무 달덩이인 거예요. 막 어린 나이에 볼살도 많으니까 막 볼은 막 뺑뺑하지, 상체는 살이 별로 안 붙는 체형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건 맞아요. 제가 하체에 비해 상체에 살이 안 붙는 건 맞는데 어쨌건 살이 별로 안 붙는 체형이라 생각을 했는데 막 팔도 막 너무 두툼하지. 그리고 또 제가 입시박람회에 모델을 했었어요. 근데 저 빼고 저희 학교에 모델 연기 전공이 있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12명이 여자였는데 저 포함 2명만 연기 전공이었고 나머지 10명은 다 모델 연기 전공이었어요. 근데 나랑 같이 한 언니는 키도 크고 되게 마른 언니였어요. 그러니까 단체 사진을 찍은 걸 봤는데 너무 죽고 싶은 거야. 진짜. 지금 생각하면 또 안구에 습기가 차네? 정말 나 혼자 너무 짧고 뚱뚱한 거야. 가뜩이나 또 맨 끝쪽에 있었어. 나 1학년이어가지고 가에 있는데 막 나 혼자, 남들은 드레스가 그 핏이 일자 핏인데 나 혼자 막 S라인 핏인 거야. 예쁜 S라인 핏이 아니라 일자로 만들어진 원피스인데 구겨 넣어서 S라인이 된 그런 느낌 알죠? 내가 그 사진을 보고 진짜 약간 현타가 온 거죠. 아, 진짜 돼지 같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이제 나이가 계속 먹다 보니 예쁜 옷도 너무 좋아하는데 예쁜 옷은 다 내가 입으면 안 예뻐. 핏이 너무 안 예뻐. 구려.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게 됐죠. 어쨌건 나는 연기도 하고 싶고 스크린 쪽으로 나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기에 살을 빼야 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아, 서론이 너무 긴데? 편집 걱정된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뺐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저도 엄청 극단적이라면 극단적으로 살을 뺐어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살을 빼야 되는지도 몰랐고 지금처럼 정보가 막 엄청 많고 다이어트 식단도 엄청 많고 이런 환경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하는 다이어트 하면 생각나는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그런 식으로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딱 생각한 게 아침이라도 좀 가볍게 먹으면서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를 먹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지금 저의 소울메이트가 된 요거트입니다. 그때는 초반에는 그릭 요거트의 존재도 몰랐고 그냥 플레인 먹었어요. 마트에서 파는 플레인 먹으면서 이 정도도 나한테 허락을 안 하면 솔직히 다이어트를 어떻게 평생 할까, 어떻게 성공을 할까 싶어서 플레인 요거트에 바나나랑 뭐 키위, 그때는 과일만 먹었어요. 딱 요거트, 과일, 빵 같은 거 안 먹고 딱 이렇게 말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1시, 12시쯤에 운동을 항상 똑같은 시간에 했어요.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 나는 만약에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운동은 자꾸 미루게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운동에 재미가 붙었으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나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그나마 더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 11시다. 운동해야겠다.
그냥 그걸 정해놓은 거지. 학교 수업 시간표처럼 11시면 운동하는 시간 이렇게 딱 정해놓고 11시에 항상 홈트를 했습니다. 유튜브로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보면서 했는데 저는 뭐 그 당시에 있었던 거 땅끄부부도 보고 미서언님 것도 보고 그다음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건 여러 영상을 봤는데 그거는 제가 아래에다가 정보를 써놓을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뜀박질이 포함되어 있는 운동 위주로 했었어요. 막 땀이 줄줄 날 수밖에 없는 약간 점프 스쿼트나 버피나 암워킹 이런 거 있는 동작들 있죠. 런지나 그런 것들 위주로 스트레칭 포함해서 한 4, 50분? 정도를 거의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학교 다닐 때도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 정말 뭔가 운동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부분에서 활동량을 좀 늘려보자 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닭고야 위주로 식단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겹잖아요. 평소에 피자 먹고 라면 먹고 막 엄마가 집밥 맨날 번갈아가면서 먹고 하다가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좀 내가 안 질릴 수 있는 내가 좀 다양하게 음식을 먹어봐야겠다 해서 저도 그때 되게 인스타를 처음 만들고 인스타로 인해서 식단에 대한 폭을 좀 넓혀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만큼 막 식단 계정이나 이런 게 많지는 않았지만 해시태그로 다이어트 식단 이렇게 검색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먹나 되게 참고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때 저도 두부 유부초밥을 알게 됐고 아니면은 언위치 샌드위치 빵 한쪽만 해서 만드는 샌드위치나 아니면 곤약쌀 넣어서 곤약밥 만들기 그리고 뭐 닭가슴살 김밥, 닭가슴살 샌드위치 곤약면으로 만든 뭐 라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일반식을 먹는 듯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식단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저도 그때부터 조금씩 만들어 먹는 재미도 붙이고 나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사진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스타에 조금씩 기록을 하기 시작했던 게 저의 다이어트에 재미를 붙이는 첫 번째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나도 막 진짜 팔로우 막 100명 막 이렇게 있을 때였어요. 근데 막 그냥 막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통을 하면서 댓글 서로 주고받고 이 사람 뭐 먹었나 나는 이거 먹었는데 막 이런 거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먹으면서 이 사람이 뭔가 먹는 다이어트 간식이 있는데 되게 맛있어 보여. 그럼 나도 한번 사보고. 그런 식으로 저도 되게 식단을 좀 넓혀가면서 다이어트 할만하네? 그리고 이쯤 되면 몸무게가 한 3kg 정도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57, 8에서 시작을 했는데 53kg 정도가 되니까 재밌잖아. 그리고 눈에 보이고 살이 빠진 게 눈에 보이고 사람들도 너 살 좀 진짜 좀 빠졌다 하고 엄마도 막 살 빠졌다 하니까 막 그때 이제 스포트가 붙은 거지. 그런 식으로 되게 하다가 이제 욕심이 나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더 막 빨리 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옛날에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먹다가도 진짜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네, 공차가 너무 먹고 싶잖아 막 이러면은 그냥 오늘 하루만 이러면서 먹는 날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딱히 영향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런 주기가 내가 그걸 계속 먹으면 결국은 실패인 걸 나도 알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만 하다가 너무 이제 또 극단적으로 쪼이기 시작하니까 막 계속 하루 종일 먹을 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점심 먹으면서도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저녁 먹고 나서 허기져가지고 막 다른 생각이 안 들고 계속 먹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냈던 게 치팅데이였어요. 저는 근데 치팅데이를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인 게 저도 치팅데이를 하면서 식단에 대한 좀 강박이 생기고 뭔가 폭식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치팅 때 너무 무리해서 막 이렇게까지 먹지 않아도 되는데 막 무리해서 먹는 저를 그때 경험을 했었어가지고 치팅을 저는 좀 반대하는 주의예요. 차라리 먹고 싶을 때 조금씩 먹는 게 훨씬 길게 봤을 때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인데 어쨌건 제가 했던 방식을 그냥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지금은 그래서 치팅데이를 가져서 뭐 그 일요일마다 치팅데이를 가졌었는데 그때는 진짜 먹고 싶은 빵 먹고 뭐 떡볶이 먹고 삼겹살 먹고 진짜 엽떡에 불닭볶음면 넣어서 비벼 먹고
먹고 막 그랬었어요. 어느 정도 살이 좀 빠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막 보통은 애슐리를 제일 많이 갔던 것 같아. 애슐리를 가서 친구들이랑 배가 진짜 터질 때까지 먹고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먹으면 배가 금방 차는 게 느껴지니까 최대한 이렇게 굽혀가지고 막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원래 좀 더 들어가는 거 알지? 포만감이 잘 안 느껴져서 막 이렇게 먹다가 일어나서 막 나오는데 신호등을 건너는데 배가 너무 부르니까 어지럽고 진짜 약간 현기증 나는 것까지 내가 느껴본 적이 있어. 그래서 와 이거는 아니다.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이렇게까지 먹는 거는 행복한 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내 패턴대로 좀 돌아가서 만약에 낮에 뭐 다이어트 하려고 도시락을 싸왔어. 근데 사람들이 막 분식집 간대. 근데 나도 김밥이랑 라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래? 그럼 오늘 그냥 하루 점심은 일반식 먹자 하고 가면서 일반식 먹고 그렇게 조금 변화를 줬는데 운동은 똑같이 계속하고 대신 그러면서 치팅은 안 했어요. 그냥 일요일도 점심에 먹고 싶은 거 한 끼만 먹고 운동하고 뭐 나름 그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살이 안 찌는 거야. 오히려 치팅할 때는 하루 만에 막 2, 3kg가 뿌니까 그거를 다시 원상복귀 하는데 일주일을 썼다면 이렇게 먹으니까 하루에 뭐 0.1kg 늘었다가 그냥 똥 싸면 다시 빠지고 그냥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감량이 되니까 아 이거다. 역시 일반식을 적당히 먹으면서 빼야 내가 진짜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정말 조상님처럼 이렇게 된 건데 무튼 그랬어요. 어쨌건 저는 그 뒤로 요요도 많이 안 오고 근데 이제 심적으로는 저도 요요가 막 엄청 크게 온 적은 없지만 멘탈적으로 좀 흔들리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다 겪고 정말 다 겪고 나서 지금 내가 느꼈을 때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는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그냥 이게 막 내가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막 그런 마인드 말고 저는 지금 딱 그러거든요. 이게 나는 지금 나의 생활 패턴이 대단하다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냥 나의 이제 그냥 건강한 일상이 되어버렸어. 나는 옛날에 막 다이어트 안 하고 그냥 땡자땡자 놀 때보다 운동을 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얻으면서 바뀐 나의 생활 패턴이 너무 행복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단 말이야. 다이어트를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말이 어렵지? 아무튼 그렇게 내가 유지를 하는 방법과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좋을지 정말 현명하게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라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자가 첫 번째입니다. 즉, 운동과 식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돼요. 멘탈적으로. 다이어트 하면 무조건 닦고야 하고 살찌는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흰색 탄수화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튀긴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빵도 먹으면 안 되고 굶어야 되고 진짜 막 하루에 운동을 막 2시간씩 해야 되고 이런 생각부터 이렇게 버려야 돼. 그냥 이렇게 던져버려야 돼요. 그게 다이어트의 첫 번째,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일단 저는 몸무게가 47kg에서 49kg를 왔다 갔다 해요. 좀 못 먹었다 싶으면 47kg로 내려가고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49kg로 올라가고 그 포인트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저의 몸무게고요. 몸무게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약간 골격근량이나 체지방률이잖아요. 근육량은 한 21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체지방량은 한 10kg에서 11kg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성이라는 말을 아마 한 번쯤은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몸이 기억하는 내 몸무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보통 그 몸무게를 만들려면 그 몸무게로 2, 3년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저도 다이어트를 하고 유지어터인 지 한 4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이게 이제 정말 내 몸무게가 돼버린 거야. 뭐 물론 그 과정 중에 45kg까지 빠진 적도 있고 다시 뭐 48, 9로 올랐다가 또 빼고 하다가 이제는 정말 몸무게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그냥 내 눈바디나 근육량 올리는 데 나는 지금 목적을 두고 있지만 어쨌건 제 몸무게는 그래요. 내가 유지되는 몸무게를 보니까 그래.
근데 이렇게 내 몸에 항상성을 만들어주기까지는 사실상 노력이 필요한 건 진짜 맞아요.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히 요요가 올 수밖에 없고 정말 당연히 거짓말이에요.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운동의 즐거움을 알아야 되고 식단과 운동에서 좀 자유로워지면서 내가 진짜 주체적으로 재미있게 즐길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기까지의 나의 스스로의 어떤 목표점을 잡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일단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은 정말 꼭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옛날에 막 46kg까지 빠졌을 때의 몸보다 지금 몸이 훨씬 탄탄하고 셀룰라이트도 없고 예쁘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사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잘 먹어요. 그때는 뭐 오목눈이 키엘이 이런 것도 존재도 몰랐을 뿐더러 지금처럼 빵을 막 너무 좋아할 때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고 위가 좀 작아질 대로 작아져 있는 상태라 일반식을 먹어도 지금보다 덜 먹었어. 그러니까 뭐 살이 당연히 찔 수가 없지. 근데 대신 운동을 짧게 했고 강도 그렇게 그 당시에는 강도가 있었다 생각했지만 강도가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크지 않았어. 그래서 몸이 그때는 셀룰라이트도 좀 많았고 승마살도 여전히 라인은 말랐지만 승마살이 되게 튀어나와 있어서 그때도 사실 스키니를 입지 못했어. 46kg 막 이런데도 스키니를 당당히 입지 못했단 말이야. 뭐 무튼 그랬죠. 그래서 운동은 정말 예쁜 몸과 건강한 멘탈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정말 다이어트를 하기 전까지는 숨쉬기 운동밖에 할 줄 모르고 그냥 춤 정도만 좋아했었던 사람이라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내가 운동을 너무 극혐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에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당연히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내가 서울대 가고 싶으면은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도 졸음을 참으면서 카페인 마시면서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그런 건강한 습관이 자리 잡고 싶으면 처음에는 싫어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일단 규칙적으로 세워라. 언제 나는 꼭 운동을 해야지 라는 시간을 세우고 그때는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라. 그리고 그 운동 종목은 내가 좀 그나마 흥미 있는 분야로 선택을 해서 하든 아니면은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운동에 흥미가 잃지 않게끔. 그리고 운동도 똑같은 운동만 계속하면은 몸이 적응을 해서 그렇게 그다지 감량의 효과가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홈트도 했다가 뭐 진짜 러닝도 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종목이 제한적이지만 이것저것 운동을 좀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친구랑 같이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더 약간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등장한 이나컵.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몸에 항상성을 만들어주기까지의 노력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만의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을 찾기입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자기의 취미생활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뺐으니까 나도 이렇게만 빼야지 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stupid. 정말 주체가 내가 되는 게 중요해요. 내 몸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야 돼. 그래서 처음에 다이어트 할 때 나한테 맞는 식단을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요리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막 뭔가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뽀짝뽀짝 하는 걸 손재주가 있어. 좀 좋아해. 하면은 다이어트 식단을 좀 만드는 재미도 붙여보고 예쁜 그릇을 좀 사서 예쁘게 플레이팅하면서 그 안에서 나만의 약간 소확행을 좀 만들어보고 그 예쁘게 사진 찍어서 공유도 해보고 막 스토리에도 올려보고 막 이런 아니면 일기에다가도 적어보고 막 이런 약간 나만의 소확행을 찾는 게 중요해요. 나도 처음에 그런 식으로 재미를 붙였었거든요. 근데 나는 요리하는데 진짜 흥미가 없고 귀찮은 거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라고 하면은 아예 뭐 대용량으로 만들어서 냉동에 보관했다가 밀프렙 할 수 있는 것들 위주의 식단을 짠다든지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곤약 현미밥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한 2주분을 만들어서 냉동고에 소분해서 넣어놓은 다음에 밀프렙을 싸는 거지.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그거랑 이거랑 이렇게 들고 나가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식단을 챙긴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귀찮아 하면은 다이어트 도시락이나 아니면 뭐 요즘 샐러드 정기 배송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하든지 결국은 자기 선택이야. 돈을 조금 아끼고 내가 좀 귀찮으냐 아니면 내가 좀 귀찮은 거가 너무 싫으니까 돈을 좀 더 투자하느냐. 다 싫다 하면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종류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찾아서 닭고야라는 그거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나만의 그런 식단이 반드시 있을 거야. 질리지 않게 내가 이것만큼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 너무 자극적인 입맛이라면 난 처음에는 샐러드를 먹을 때 드레싱은 진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들이부어서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야채를 아예 안 먹던 사람이 야채 자체를 먹는 게 어디야. 나트륨 가득한 식단만 먹다가 식이섬유를 내 몸에 넣어주는 게 어디야. 그렇기 때문에 드레싱을 그냥 뿌려 드시고 대신 뭐 내가 조금씩 줄여가는 거지. 아니면은 뭐 처음에는 진짜 좀 묵직하고 막 좀 무거운 드레싱을 먹었다면 조금씩 가벼운 드레싱으로 바꿔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유동적으로 조금씩 상향 조정하는 그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런 느낌으로 살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뭔가 나한테 맞는 패턴을 찾으면서 어쨌건 살이 조금씩 빠질 거 아니야. 그렇게 노력을 하면 그럼 그게 재미가 계속 되는 거예요. 재미가 되고 막 예를 들면 운동을 했어. 근데 운동이 너무 싫은데 운동 딱 진짜 그 싫은 거를 넘기고 했는데 땀 나고 딱 끝났을 때 너무 뿌듯하잖아요. 이거 운동하기 싫은 사람도 뿌듯함을 느끼잖아. 그 딱 뿌듯함을 느꼈을 때 그리고 땀 났는데 샤워를 탁 하면서 유튜브 막 감성팝 이런 거 모음 이런 거 틀어놓고서 너무 막 좋은 노래 들으면서 샤워하는데 너무 개운하고 막 뿌듯하고 막 그러고 끝나고 나서 막 기분 좋은 막 로션 바르면서 뽕에 취하는 거지. 아 오늘도 해냈다. 이런 소확행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지? 너무 다이어트는 힘든 거, 하기 싫은 거, 정말 억지로 해야만 되는 거, 한 사람들이 독한 거 이렇게 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유지어터를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우리가 모태 마름도 아니고 뭐 식탐이 없어서 식단이 쉬운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어려울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나마 내가 재미를 찾아야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더 너머에 오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말이 정말 길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귀를 기울여 주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무튼 저는 그래도 요즘 굉장히 재밌게 운동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 망할 서울놈의 코로나 때문에 저도 홈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도 홈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어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조만간 또 홈트 영상을 하나 찍어볼까 싶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눌러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었으면 좋겠고 제가 그 이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